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홍림의 차홍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편하게 과거에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 국선전담 변호 활동을 하면서 진행했던 사안들 몇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원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국선전담 변호사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거나 변호인을 스스로 선임하기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이제 변호인을 붙여가지고 그 방어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국선 변호사에는 일반 국선 변호사님들과 또 법원 내 소속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법원 내에서 배당받는 사건들만 처리하고 계시는 국선 전담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둘 중에서 이제 일반 국선 변호사님들은 자기의 이제 사선 사건들도 수행하면서 국선 사건들을 매달 한 몇 건씩 정도 이제 랜덤으로 배정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계시고, 국선 전담 변호사님들은 사선 사건들은 하지 않고 이제 법원에서 매달 한 20에서 30건 정도의 사건을 이제 배당받아 처리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러한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많은 아픔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좀 사건을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세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의뢰인께서 오토바이 배달 운전을 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평소에 뇌전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뇌전증을 앓으면서 이제 발작 증세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발병되시고, 또 이제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시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또 평소처럼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를 내신 겁니다. 사거리에서 이제 갑자기 의식을 잃게 돼가지고 오토바이는 그대로 직진을 하고, 또 이제 맞은편에 있던 행인, 인도를 침범해가지고 이제 그 행인을 그대로 충격을 해가지고 그 행인 전치 16주였나 이런 큰 상해를 입게 되셨던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의뢰인에게 어찌됐든 그런 운전을 좀 부주의한 그런 잘못은 있지만, 법적으로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서 이 사고가 발생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해의 결과와 의뢰인의 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무죄 주장을 했었고요. 다행히 저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최종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요지는 뭐냐면은 저희 의뢰인이 이제 의식을 상실하는 그 순간까지 의뢰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리고 또 그 의식 상실로 인해서 그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인도를 침범해가지고 그 피해자를 충격하는 과정에 의뢰인에게 어떠한 기여행위라던가 의도적인 그런 의식적인 그런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심실 상실 상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무죄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의뢰인은 이제 뇌전증 그 증상이 매우 심해져서 약 1년에서 2년 가까이 소송이 진행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치매 증상까지도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초에 저랑도 여러 차례 상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 막판에 이르러서는 제가 누군지 기억조차도 못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태에 있었고, 또 이제 재판을 하던 중에 이제 담당 검사님께서도 조금 짠하게 안쓰럽게 이렇게 봐주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레이는 재판을 이제 기다리면서 법정 앞 복도에서 갑자기 또 발작 증세로 인해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정말 열심히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이 형사처벌은 받진 않았지만, 제가 따로 의뢰인한테 경고는 많이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본인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다곤 하지만 본인이 그러한 좀 아픈 병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냐, 다시는 운전을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제가 좀 많이 주의도 드렸고, 또 약속도 받아냈었는데, 그런 약속도 이제 치매 증상까지 같이 오다 보니까 금방 잃어버리시고 또 운전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소송 막판에 이르러서는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지역에서 꽤나 유명했던 그런 사고를 일으키는 성인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초중반 때셨는데,
근데 이제 좀 자폐증이 아주 심한 상태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지나가던 행인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뭐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의 뒤통수를 때리고 가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제 정차해 있는 버스에 매달리거나 갑자기 상가 건물의 문을 부수는 그런 돌발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이렇게 병합돼서 재판을 받게 되신 겁니다. 당연히 이런 자폐증 중증인 의뢰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도 이런 사건 재판들이 이미 많이 이루어져서 과거 병력이나 범죄 전력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번에 제가 진행했던 그 사안에서는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컸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분의 부모님께서는 이분의 치료를 위해서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구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발적으로 좀 알아보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몇 군데 알아보고 입원도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별다른 뭐 효용은 없었습니다. 뭐 이제 그 관할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정도가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그냥 좀 받아주지도 않는 그런 좀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재판까지 받게 되셨는데 제가 이 사건 도와드리면서 좀 의뢰인이랑 좀 라포도 형성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지만 이런 자폐 증상으로 인한 돌발 행동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부모님도 이렇게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판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갑자기 재판 진행 중에 너무 이곳은 답답하다 나가고 싶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이제 나가려고 하시니까 이제 부장 판사님께서 그분을 좀 제지하도록 이제 경위님에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위님과 막 손씨름을 할 정도로 이제 그 지적 연령도 낮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위가 어떤 행동인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매우 위험성이 큰 분이셨지만 어찌됐든 본인의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과연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이분을 교정하고 치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저는 형사처벌은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좀 이분이 좀 사회에서 부모의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론을 했고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이분에게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였고 그리고 또 치료 감호라던가 이런 형도 따로 선고하진 않았고 부모님으로부터 잘 관리 감독하라 보호관찰소로부터 잘 감독을 받아라 라는 취지의 그런 정도의 이제 좀 주의라든지 판결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제가 기억이 남는 이유가 재판정에서 저는 경위님이랑 그렇게 손씨름하는 그런 장면을 처음 봤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초년차 변호사였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장면이 너무 놀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웃을 수도 없고 이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변론을 끝마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러한 좀 증세가 또 도지게 되실지 그래서 좀 부모님으로서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선전담 변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좀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변호를 하게 되는데 동료 변호사님들끼리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자폐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뭐 조울증, 조현병 뭐 이런 정신적인 그런 아픔이 너무 심하면은 부모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모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이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 아이만을 감시 감독할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이제 좀 지체장애였나? 뭐 이런 아픔을 겪는 아이를 이제 좀 죽였던 그 사안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셨던 그런 기사를 보게 됐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과거에 제가 수행했던 그런 정신적으로 아프셨던 그런 분들이 떠오르면서 좀 마음이 좀 착잡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는 이분은 조현병 증세가 매우 심했었습니다. 조현병이 너무 심해서 본인의 사선 변호사님도 두 차례나 이제 교체를 했고 그리고 또 국선 변호사님이 이제 배정이 되니까 그 국선 변호사님한테도 이제 협박 편지를 보내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마라. 출석하면 위해를 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기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건들이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저에게까지 이제 왔었던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저로서도 정말 이분과 소통하거나 이분의 사건을 끝까지 변호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먼저 일단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때에는 자기가 잘못했다, 죄를 인정한다. 죄명은 좀 심각한 범죄였거든요. 살인 미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죄를 인정한다라고 해놓고 이제 제가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와 있으면 다음 날에 편지가 하나 와 있습니다. 저번에 상담을 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냐?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할 수 없다. 재판에 출석하지 마라. 갑자기 이렇게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무섭기도 했었는데, 그렇지만 저는 변호인으로 선임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끝까지 이제 사건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원했던 것은 본인에 대한 재판을 최대한 좀 늘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재판을 받기 싫어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결국에는 이제 재판에도 출석하고 꼬박꼬박 상담도 가고 접견도 가고 그러니까 이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협박 편지, 심지어는 피가 묻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붉은색으로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져 있었는데 아마 그게 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는 이렇게 좀 다소 웃으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나도 자기 방어라는 것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나름 운동도 배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분에 대해서는 형량도 선고됐고 이제 응당의 처벌도 이제 받게 되셨는데, 참 그 이후에 이제 항소심을 진행하시게 된 변호사님은 어떠실지 좀 많은 걱정도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국선 전담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사건들을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와서야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국선 전담 변호 활동을 하면서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에 있어야 되는지, 또 의뢰인들이 내 맘처럼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될 때, 이제 또 의뢰인들을 탓할 수는 없거든요. 의뢰인분들도 아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지만 힘들었던 건 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곤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이런 뉴스들, 자극적인 뉴스들을 접하게 되면은 과거에 제가 수행했던 이런 사건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 조금은 형벌로만 다스리는 것이 좀 능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또 이분들에 대해 좀 실질적인 치료나 교화, 그런 제도적인 수단, 기관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들을 좀 느끼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 오늘은 좀 국선 전담 변호 활동을 하면서 약간 힘들었던 그런 무거운 얘기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기회 되면은 국선 전담 변호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또 뿌듯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사건들을 워낙에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뿌듯했던 기억도 너무나도 많거든요. 감사했던 기억도 많고, 예, 그래서 그런 재미난 얘기들 또 자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곧 연말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좀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최소 3번 정도는 촬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 3주 동안은 어느 정도 좀 지켜진 것 같다 싶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유튜브를 자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더 유익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짧고 지루한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